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두 자녀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산시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이기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째된 일일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손지연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거 이게 뭐 말 그대로 생계 위기에 내몰려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돕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부터 받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비교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조사, 조사를 먼저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합당한 후에 지원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나 긴급한 상황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선 지원 그리고 후 조사를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아파트 화재로 두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부산시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이 화재 전에도 생활고 지원 신청까지 했었고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서 갈 곳조차 잃었는데 왜 이런 지원 대상에서 떨어졌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좀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신청했었는데 제도를 도움을 못 받았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제도로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거 위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아마 국민기초생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좀 더 확인해야 되긴 합니다만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모님의 소득과 노동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제도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다른 제도 도움은 또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화재 사고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문제는 좀 확인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네.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네. 부산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맞춰놓고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집에서 거주하지 못한다면 긴급하게 주거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적으로 아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료에서는 금융재산이 1,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금융재산이 약간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아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융 재산이라는 게 통장 잔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통장 잔고로만 판단을 하면 이게 종합적인 판단이 맞나 싶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정부 부산시 제도 속에서도 지원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지만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에 조사하고 긴급할 때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긴급한 상황에서 선지원하도록 있는 제도를 저희가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지원 기준이 적절하냐, 통장 잔고가 적절하냐 이런 걸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입니다. 예.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은 이미 다 사실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도는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가 대부분은 신청주의라고 해서 도움을 받으실 분이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직권주의, 담당자가 결정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거는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법이 현장 담당자의 결정에 대해서 뒤에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다른 지역 담당 공무원들보다 나쁘신 건 아닐 거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자율성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지 이 두 개가 해결되지 않고 단순하게 제도 개선이라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이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사실 알고 계신 게 2020년 당시에는 코로나 위기 계층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문턱을 완전 낮춰가지고 영세 산업이나 우리 중소상공인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고요.
서울시는 일부 기준, 방금 저희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기준이 넘어서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제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저희가 지금 부산시가 중위소득 기준이 좀 그렇긴 한데 기준의 85% 이하인 사람만 돕겠다 했는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건을 많이 완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연말이 되면 긴급복지 예산이 소진이 돼가지고 새해에 다시 와라 돌려보내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긴급복지 제도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돈인데 이러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요게 72시간 안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작년 대선 과정에서 이제 아마 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다. 작년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한 언론사가 여기에서 정리한 거를 보면 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89개소 중에서 89개소, 전국 지자체는 225개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89개소 한 40% 약간 모자란 비율로 집행 가능한 예산 지원 대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네네. 예. 24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부산 지역 남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계비 지급이 곤란하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예산 고갈을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나 사실은 긴급한 상황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개인적인 예산도 자기 자산도 고민해야 되고 지자체의 예산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모순적인 제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또 정작 긴급복지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연말이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된다. 이것과는 또 상반된 이야기인데 또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연중 예산 사용이 낮은 부분하고 연말 예산이 부족한 부분 두 개를 나눠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 일단 먼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를 한번 해보면 연중에 예산 지출이 낮다는 거는 내가 이거 돈 썼다가 연말에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담당자의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말에는 예산이 이제 남은 예산 중에서 다 써야 되니까 12월까지는 다 써야지. 왜냐하면 불용 예산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감액돼서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조정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결국은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설사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올해 예산도 작년에 이제 예산이 됐으니까 작년 정권에서는 이제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법은 2.3% 85억을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다른 중앙정부보다 높은 비율로 한 3% 이상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실제 신청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이제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긴급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 불용액이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기존 제도나 다른 제도들이 잘 보완됐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잘 예방되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예. 이런 상황이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좀 잘 발굴하고 안내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또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드리지만 살면서 몇 번의 긴급한 상황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제도가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은데 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직접 발굴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할 때는 우선적으로 관공서나 기타 상황들을 확인해서 찾아가셔야 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는 중요합니다. 네. 다만 그 상황에서 본인이 다 정신도 없을 수 있으니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편한 건 주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에도 편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지현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